안녕하세요. 모커리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협착증이 아닌데 본인이 협착증 환자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그렇게 진단받았다 라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척추 환자들 중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진료를 해보면 그냥 허리 디스크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PC 이용률 증가와 장시간 앉아있는 것 등 척추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협착증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요즘처럼 본인이 협착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처럼 본인이 협착증이 아닌데 협착증이라 알고 계신 환자들이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협착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협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인데 엑스레이나 MRI 검사 결과를 보고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협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디스크가 퇴행되었거나 또는 디스크가 탈출되어 수핵이 빠져나가면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는데요.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디스크가 눌려서 압착되어 있으니까 이게 협착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협착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눌려서 압착되어 있는 걸 협착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진 것은 협착이 아니라 그냥 허리 디스크입니다. 협착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스크를 옆에서 봤을 때 디스크가 눌린 게 아니고 척추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MRI로도 많이 좁아진 게 보이시죠? 협착증이 아닌 경우에는 보시면 공간이 넓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보고 이걸 협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경우는 의사로부터 협착이라는 단어를 들은 경우입니다. 자, 협착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어떤 관이나 구멍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들의 안쪽 폭이 좁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당연히 디스크만 밀려 나와도 척추관 구멍의 넓이는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해도 이것을 협착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가 밀려 나온 것은 그냥 허리 디스크이지 협착증이 아닙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밀려 나온 디스크로 척추관이 좁아지면 좁아진다는 의미로서 narrowi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좁아졌다는 표현보다는 협착이란 단어를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듯 의료진들이 디스크 때문에 협착증이 좁아졌다는 의미로 협착이란 단어를 쓰면 환자들은 내가 협착증이구나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의미로 협착이란 말을 진료 시에 쓰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인 환자가 협착증이라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협착증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맥킨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본인은 맥킨지 운동을 하니까 좋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협착증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가 맥킨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착증 환자는 맥킨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이 본인이 협착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걸까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협착증이 아닌데 협착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엑스레이만 찍고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로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협착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만 찍고 본인이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RI를 찍는다든지 하여서 진단을 다시 제대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인데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선 협착증은 최소 50에서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2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게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허리에 극도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활동을 지속한 경우 또는 전방전이증이 있어 뼈가 어긋나 있으면 협착증이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행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 협착증이 발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협착증은 반드시 간헐적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경성 파행이란 신경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든 상태를 말하는데 앞에 간헐적이란 말이 붙었으니 걷기 힘든 증상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간헐적 신경성 파행은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중간에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쉬면 좀 편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쇼핑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통증이 좀 나아지는데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협착증 환자의 이런 증상을 쇼핑 카트 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오인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 간헐적 신경파행 증상이 협착증에 동반되는 이유는 협착증은 디스크만이 문제가 아니라 뼈, 후관절, 척추관 내 인대, 디스크 등 모든 척추 구조물이 다 퇴행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MRI상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보임과 동시에 반드시 간헐적 신경성 파행 증상까지 나타나야만 진정한 의미의 협착증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협착증 진단을 위해서는 정말 꼼꼼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냥 MRI 검사 결과만 보고 진단 내려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환자의 임상 증상을 함께 꼼꼼하게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의 경우 수술은 한번 하면 다시 수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MRI 검사 결과만 보고 바로 진단 내리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몇 걸음도 걷기 힘든 중증 말기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 없이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